行くぜ。俺たちの手で引導を渡してやるぜ。ゲッタービーム。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블리츠웨이와 모쇼토이즈의 합작 카보틱스 시리즈 징게타 세계 최후의 날의 징게타입니다. 일단 카톤박스로 옆쪽에는 블리츠웨이와 모쇼의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박스 무게가 무겁습니다. 4.5kg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또 비닐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또 떼고 카톤박스 안에는요 은박으로 인쇄된 로고로 블리츠웨이와 모쇼토이즈의 카보틱스 로고가 붙어 있고요. 간략한 선으로 일러스트화된 박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옆쪽 박스 디자인은요 로봇이 회로 같은 이런 디자인들을 살짝 프린팅을 해서 표현을 해줬고요. 뒤쪽에는 징게타 실루엣 형식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윗부분에 크리에이터스에는 블리츠웨이 개발진, 우리나라 개발진들의 이름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2단으로 된 스티로폼 박스가 들어있고요.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밑에 설명서, 그리고 여기 품질 보증서 같은 증명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명품을 샀을 때 이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에 품질 보증서를 고급스럽게 넣어준 거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은 홀로그램으로 구성된 블리츠웨이와 모쇼의 품질 보증서 같은 증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그냥 카드고요. 요게 있어야지 AS 받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챙겨 두시고요. 그리고 컬러 설명서가 한 부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펼치게 되면 먼저 게타의 구성들, 다이캐스트 합금이 들어간 부위가 빨간 부분입니다. 빨간 부분에 이렇게 합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무게도 꽤 나가는 것 같아요. 구성품들, 게타 토마호크 사이드, 마그네틱 장치가 내장된 베이스가 하나 들어있고요. 날개와 게타 빔 파츠, 그리고 스토너 선샤인 파츠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가동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게타빔을 끼우는 방법과 헤드 교체 방법, 스토너 선샤인의 구성 방법 설명을 해놨습니다. 뒤쪽에는 게타 사이드와 게타 토마호크를 끼우는 방법과 날개 끼우는 방법, 엉덩이 쪽 부분에 파츠를 떼서 스탠드에 끼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특이하게 설명서에 우리나라 개발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등 쪽 커버를 열고 본체에 건전지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LR44를 사긴 했는데요. AG13이 LR44와 같은 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리 쪽에 두 개 들어가고요. 등 뒤에 2개가 들어갑니다. 총 6개가 들어가고요. 스토나 선샤인에 LR44가 또 2개 들어갑니다. AG1이라고 불리는 전지는 LR621이라고 불리는데요. AG1은 양쪽 6개가 들어가고요. 게타빔 파츠에 또 2개가 들어갑니다. 8개가 들어갑니다. 총 필요한 건전지는 16개가 필요하고요. 건전지는 동봉되어 있지 않아요. LR621 AG1을 살려고 했는데요. 저희 쪽에 다이소에서는 팔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건전지를 넣었으면요. 누르는 스위치가 있는 반면에 자석으로 작동하는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맨 밑에 블리스터에는 무기 파츠와 손 파츠들이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전지가동손 2개, 그리고 편손 파츠, 무장류를 집을 수 있는 손 4개가 있는데요. 이 차이는 손목이 2개는 꺾여 있어요. 무기를 집을 때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집을 수 있는 손 파츠고, 요거는 수직으로 무장을 지을 수 있는 파츠입니다. 그래서 대각선, 수직으로 나눠져 있고요. 얼굴 파츠 3개가 있는데요. 눈동자의 위치가 오른쪽을 응시한 파츠, 정면을 응시한 파츠 눈동자, 왼쪽을 응시한 파츠 3개가 있습니다. 뒷부분은 클리어로 LED가 켜졌을 때 빛이 산란할 수 있도록 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게타빔 파츠 배 부분에 붙는 건데요. 이 중간에 철제 부품이 들어있고요. 자석식으로 붙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은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스펀지 같은 걸 덧대줬습니다. 여기는 게타빔을 끼울 수 있는 파츠, 사출구가 닫혔을 때 이 파츠,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게타 사이드, 게타 토마호크 은은한 크롬 도색으로요 잘 되어 있습니다. 양쪽 도끼 날도요 그라데이션으로 명암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전지가동손은 마디마디마다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관절을 움직였을 때 어느 정도 뻑뻑함이 유지되면서 잘 움직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볼 조인트에 끼울 때 좀 뻑뻑해서 떼기가 되게 힘들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전지가동손은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잘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안쪽에는 클리어 파츠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광이 확산될 수 있도록 또 구성을 해놨네요.
벌린소 파츠 2개, 빛이 투영되는 그런 느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손목의 각도에 따라서 사선으로 무기를 쥐는 손, 직각으로 무기를 쥐는 손 두 쌍이 있고요. 박스를 열게 되면요, 로고 파츠, 베이스 파츠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스토너 선샤인과 게타빔 파츠 들어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베이스봉,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무게가 워낙 무거웠던 게 이 베이스였습니다. 통 레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돌재떨이 같은 느낌이고요. 베이스 밑에는 고무 바킹이 붙어 있고요. 징게타 세계 최후의 날이 로고와 블리치웨어 모쇼이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박스에서 꺼낸 전체 구성입니다. 먼저 베이스를 보면요, 인베이더의 모습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유광으로 찐득한 느낌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에일리언 같으면서도 약간 기생수 같은 느낌이죠. 어깨나 팔 부분에 눈알 같은 게 달려 있고요. 손 부분은 기계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척추가 끊어진 그런 부분에 기계의 이미지와 생물의 이미지를 조합을 해놨습니다. 눈이 기생수처럼 여러 개 달려 있는데요. 같이 동봉됐던 봉투에 들어있는 자석의 인베이더 얼굴 파츠인데요. 인베이더의 이를 표현한 거죠. 자석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석 LED 오프 시에 이 부품을 이용합니다. 메탈이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쇠에 붙어서 인베이더의 얼굴이 됩니다. 또 같이 들어있던 요거는 게타의 귀 장식입니다. 게타의 귀 부분이 부러지거나 분실이 됐을 때 빼서 다시 달아줄 수 있게 여분의 파츠를 넣어줬습니다. 이런 건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넣어준 건데요. 괜찮은 구성이고요. 스태츄에서 보던 폴리스톤 재질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메탈 스탠드봉이 결합이 됩니다. 게타를 오래 세워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게타 본체는 아주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리파인 없이 과장됨 없이 그대로 잘 재현을 해줬습니다.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많은 게타들이 리파인이 되었는데요.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게타가 최상위 게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얼굴 조형도요, 원작이 애니 그대로를 잘 재현해줬고요. QC에서 좀 말이 많은 부분이 어깨 부분에 기스가 좀 났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 거는 다행히 양품으로 잘 왔고요. 광택이 고급스럽게 잘 납니다. 해외 리뷰 중에 라쳇이 갈려서 파손이 됐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거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움직여 봤는데요. 전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 이 부분에서 간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서에서도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부분에 닿지 않도록 간섭에 주의하시라고 써 있었고요. 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너무 많이 꺾어주게 되면은 이 부분에 간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색이 갈려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주의해 주시고요. 특히나 메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라쳇으로 되어 있고요. 팔꿈치 부분은 라쳇은 아닙니다. 어깨 부분은 라쳇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합금. 파손되기 쉬운 게타의 팔 쪽에 이 부분도 다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합금이 느낌을 잘 살려냈고요. 이 부분 고관절도 합금. 고관절을 벌렸을 때 이런 부분에서 간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회전시키고 올려주시면은 180도 꺾을 수가 있고요. 앞뒤로도 무리 없이 거의 180도 근처로 다 이렇게 벌어집니다. 위쪽에는 라쳇이 없고 밑부분에 라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꽤 많은 각도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무릎 쪽으로 움직였을 때 이 무릎 패드도 살짝 연동으로 같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접히면 딱 달라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스프링 장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석식으로 열게 되어 있는데요. 핫토이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자석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자석이 이렇게 같이 달라붙어 있는 경우니까 이 부분에 다시 그냥 강력 본드 넣어서 다시 붙여주시면 그만이에요. 내부는 스프링이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접히게 되어 있는데 뺐을 때 기계적인 느낌을 줘서요. 보기에 또 좋고요. AG13 LR44 배터리가 2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영롱하게 빛이 진짜 환하게 들어와요. 밝은 광량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허벅지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이 광량이 굉장히 밝습니다. 다리가 꺾일 때 이런 느낌으로까지 움직일 수 있고요. 장갑은 다시 자석으로 이렇게 딱 달라붙고 스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발목은 옆으로 이 정도까지 접지력을 꽤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반대쪽은 여기까지, 뒤쪽으로는 여기까지, 앞쪽으로는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여기도 역시 라쳇이 쓰였고요. 헤드는 앞으로 여기까지, 가슴 쪽으로 이렇게까지 들어가고요. 뒤로는 여기까지, 헤드 회전은 많이 회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쪽 어깨는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 옆으로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허리는 앞쪽으로 여기까지, 뒤쪽으로 여기까지. 가슴 쪽의 앞뒤 관절이 20도 정도 움직이고요. 많은 폭으로 움직이진 않고 회전 관절이 좌우 30도 정도로 움직입니다. 등 쪽 날개 커버를 열어주게 되면은 AG13 LR44번 건전지를 2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2개를 넣어주고요. 닫아줍니다. 스위치는 이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얼굴 쪽 빛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헤드 파츠를 바꿀 때는 그냥 앞에서 이렇게 띄워주면 간단하게 띄워집니다. 기본 파츠 얼굴 외에 한쪽 눈을 오른쪽으로 흘기는 모습, 그래서 불을 켜주면 이런 느낌으로 재현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눈을 흘기는 파츠, 왼쪽을 보고 있는, 또 게타빔을 쏘는 파츠입니다. 이렇게 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동봉된 게타 빔 파츠를 껴줄 때는요, 각도가 살짝 밑으로 꺾인 부분으로 끼워줍니다. 그럼 각도가 딱 맞아요. 연질은 아니라서요, 파손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로 구한 AG1 배터리고요, LR621 배터리인데 10개 들어있는 거를 인터넷에서 따로 구입했고요.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아서요. 한 5,000원 선에서 다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탄 다 좋은데 손목이 교체나 전지 교환이에요. 이게 좀 까다롭게 돼 있어서요. 이 주먹 부분을 풀 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준 다음에 이렇게 뽑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조여줄 때는 먼저 LED 부분을 홈에 딱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조이면은 조여지게 돼 있는데요. 조이고 푸는 게 잘 가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끼워두기만 해도요, 스냅식으로 딱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렇게 끼워주기만 했습니다. 주먹 부분은 홈이 좀 넓게 파져 있어서 빼기가 쉬운데요. 특히나 전지가동손의 경우는 여기 부분이 굉장히 뻑뻑해요. 왜냐면은 무기를 쥐었을 때 어느 정도 손목 힘이 받쳐줘야지 무기가 흘러내리지 않거나 잘 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뻑뻑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손목 교체를 할 때 굉장히 안 빠지는데요. 억지로 힘을 줘서 힘 빼게 되면은 얇은 돌기로 요 손등과 결합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요. 그게 사진과 같이 파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아트 나이프로 살짝 홈을 넓혀 놨어요. 좀 더 잘 빠지게 교체를 해놨고요. 캡 쪽에 이 부분을 살짝 아트 나이프로 솟아오른 부분을 살짝씩 깎아줬습니다. 나중에 이 볼 조인트에서 전지가동손을 빼기가 쉽더라고요. 무기 든 손은 뻑뻑하게 만드는 게 맞긴 해요. 워낙 무겁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손파츠를 쉽게 교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조금 다듬어 줬습니다.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빼내야 돼요. 이 부분이 회로 단자기 때문에 스펀지 스티커가 감아져 있고 여기에 AG1 3개를 넣게 됩니다. 단자가 전지 교체를 할 때 노출이 되고 이 부분을 잡아 빼는 게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설계 자체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이 커버로 쉽게 전지 교환을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방향대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무기를 잡을 수 있는 손파츠로 이렇게 한번 바꿔줘 봤고요. 스냅식으로 그냥 끼워주기만 해도 잘 고정은 됩니다. 힘들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석으로 스위치를 켜는 부분인데요, 정확한 위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거의 들어오지가 않아요. 불빛이 안쪽에 Y 부분에 형상을 한 부분에서 이쪽 안쪽으로 대주는 게 가장 잘 켜집니다. 이쪽도 이런 부분에 게타 레이저 이 부분이 합금이잖아요. 이 부분 근처에서 하면은 아무리 해도 스위치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안쪽에 Y존 부분에 갖다 대면은 잘 켜지고 꺼집니다. 그리고 게타윙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합금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뻑뻑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뻑뻑하게 잘 껴지긴 하는데 얼마 전에 나온 CCSE 스타슬래셔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 껴져서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요. 그런 우려가 모쇼와 블리치웨이 제품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꽉 힘을 주면 여기 끝까지 다 들어가고요. 위, 아래 회전이 됩니다. 이 날개가 굉장히 칼처럼 다 날카로워요. 만지실 때 좀 주의하시고요. 엉덩이 쪽에 프로토타입에 없었던 이 덮개가 생겼는데요. 이 덮개를 이렇게 빼주면은 스탠드에 결합할 수 있는 홈이 생깁니다. 받침대 봉과 돌기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무거운 게타를 이 핀과
이 지지대로 충분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딱 껴주는데요. 예, 이 부분도 프로토 때는 반투명 스타일의 부품으로 나왔었는데요. 더 강한 강화 플라스틱을 써준 것 같아요. LED를 전신에 다 켜주면 뒤쪽 눌러주면서 켜주고요. 가운데 눌러서 켜주고요. 팔 쪽은 자석. 이렇게 켜줄 수가 있습니다. 주변광을 다 끈 상태에서는 굉장히 밝은 느낌으로 잘 켜집니다. 손등까지도 잘 빛이 전달되고요. 行くぜ俺たちの手で引導を渡してやるぜ그리고 게타 빔 파츠는 이 부분을 분리를 시켜줍니다. 안쪽에 회로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AG1 배터리, LR621 배터리를 2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요. 배터리를 껴준 다음에 넣어줍니다. 빔 파츠 앞부분을 이렇게 껴주고요. 게타 빔의 이 사출구, 개방 전, 이 개방 후인데요. 이 개방 후에 결합을 해줍니다. 결합을 해주면은 대부분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붙여주면 켜지고요.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불빛을 켜고 꺼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스펀지가 있기 때문에 기스를 안 낼 수 있도록 방지를 해놨고요. 빔이 발사 전에, 포트가 개방 전에 파츠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톤워 선샤인 파츠입니다. 구슬처럼 되어 있지만 스파크가 일어나는 파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이렇게 껴줘서 스파크를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손에 꼈을 때를 또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걸 빼주고 이 부분 돌기어 홈을 맞춰서 껴주고요. 반대편도 껴주고요. 손을 벌린 파츠를 이용해서요. 이 손바닥 홈에다 이렇게 끼워주세요. 반대편도 홈에 껴주시면 됩니다. 껴주면 되는데요. 스톤워 선샤인의 이제 전원은 이렇게 열게 되면은 드라이버로 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빼주면은 전 미리 넣어놨는데요. LR44, AG13 배터리 2개가 들어갑니다. 인베이더에 들어있는 자석은 좀 약해서요. 배 부분에 자석이 있잖아요. 배 부분에 그냥 갖다 대면은 자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켜주는 게 더 편합니다. 打ちのめしてやるビョンはストナーサンシャインだ一発で仕留めろ俺たちの思いがゲッターのパワーを引き出すストナーサンシャイン行くぜ俺たちの手で引導を渡してやるぜ게타 토마호크와 게타 사이드가 있는데요. 짧은 봉과 긴 봉이 2개 들어 있습니다. 짧은 봉은 게타 토마호크에 보통 끼게 돼 있고요. 긴 봉은 게타 사이드에 끼게 돼 있는데요. 꼽아주면 그만이에요. 이 부분은 속이 비어있는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 손파츠를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 부분 통과시키는 게 좀 뻑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끼워도요. 지탱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고요. 손목 쪽도 빠지지 않게 견고하게 잘 되어 있고요. 굳이 저는 돌려주지 않았는데도 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토마호크 앞쪽을 껴주고요. 공중부양하면서 서 있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行くぜ俺たちの手で引導を渡してやるぜゲッターお前ほいゲッターなさばいてやるぜおりゃ CCS 스타 슬래셔 이전의 진게타입니다. 당시에는 잘 나왔고 스타 슬래셔도 잘 나왔지만 스타 슬래셔 같은 경우는 QC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무광의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었고요. 게타 레이저를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이 파츠를 기능성 있는 이 레이저 파츠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동이 되면서 접히는 레이저 파츠가 있었어요. 리파인이 많이 된 제품이라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리파인이 많이 된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오리지널 원작의 느낌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키나 덩치가 모쇼께 조금 더 볼륨감이 있고요. CCS가 조금 더 얄쌍하게 나온 느낌입니다. 그리고 둘의 토마호크를 비교해보면요. CCS는 리파인이 많이 돼 있고요. 모쇼 제품은 오리지널 느낌을 많이 살렸고요. 게타 사이드의 경우는 모쇼 게타가 확실히 더 큽니다.
스토나 선샤인 파츠 모쇼의 경우는 스파크 파츠가 따로 들어있지만 CCS 경우는 스파크 파츠가 없고요. 약간 투명 클리어 부품의 느낌이 좀 더 확실히 좋은 느낌이 있어요. 반대로 모쇼 거는 저렴한 느낌이 있는데요. 불빛이 들어왔을 때는요, 그런 느낌이 좀 상쇄되는 느낌이고요. CCS 같은 경우는 이 클리어 파츠를 열게 되면 자석식이 아닌 여기에 스위치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따로 눌러줘야 되고요. 다시 이렇게 닫아줄 수가 있습니다. 스파크 파츠는 없어요. 다른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CCS의 게타빔과 모쇼의 게타빔은 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역시나 요거는 자석식으로 키고 끌 수가 있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요 CCS의 게타의 게타빔 같은 경우는 요 클리어 파츠를 열어주게 되면은 굉장히 작은 낚싯지 건전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접속을 시켜주면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밝기는 좀 약하지만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낚싯지 건전지가 구하기가 좀 힘든데요. 밝기 비교를 해보자면은 모쇼 제품이 밝은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제품의 LED를 켜봤는데요. 확실히 모쇼 제품이 밝기가 밝습니다. CCS는 징게타 초판이라 허벅지 부분에 밝기가 좀 약한 편이었고요. 손등 쪽에도 빛이 조금 약하긴 했어요. 헤드 쪽은 밝게 잘 들어오는 편이고요. 손 쪽과 허벅지가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모션은 확실히 밝기는 밝은 것 같아요. 두 LED 색감이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CCS는 푸른 계열이 좀 섞인 LED고요. 모션은 밝은 녹색빛입니다. 두 제품 다 각기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요번에 나온 CCS 료마를 세워봤고요. 오늘은 모쇼 블리치웨이 합작 징게타 3개 최후인 아래 징게타를 알아봤고요. CCS와 같이 비교도 해봤습니다. 최근에 여러 회사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의 게타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근래에 나온 제품들이 상당한 만족도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너